국민의힘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새로운 신조어, 뉴 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진짜 지지하고 진짜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내가 더 친명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멀리 해야 됩니다.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은 목표가 분열 그 자체예요. 과거에는 친문이고 이재명은 죽으라고 했던 가짜 지지자들이 지금은 고스란히 친 이재명이 돼가지고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법석 이거. 얘기를 한번 듣고 오셨는데 김어준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 친명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장유미 대변인님,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지지층 사이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를 공격을 해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무슨 여러 좀 중량감 있는 이슈에 대해서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의 입장이 판이하게 좀 갈리다 보니까 이를테면 합당과 관련해서 그랬고요. 이 합당이란 건 찬반을 논할 때 있어서 그러면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논의가 분명히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의제를 던진 이 정치인이 정청래 대표다 보니까 이 합당 이슈에 찬성을 하면 정청래 대표의 친화적인 당원들인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반대를 하면은 그건 또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거죠. 이렇게 좀 구도화가 좀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이런 좀 프레임으로 이제 좀 조망되는 측면이 전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갈리면서 그것이 누구에 대한 반감, 누구에 대한 이렇게 누구의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놓고 뭔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가짜 지지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구도는 맞지 않고 여러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각자 입장을 내는 것이지, 그게 꼭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비토를 하거나 아니거나 이런 구도로 보면 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에서는 상당히 좀 시끌시끌 하던데요. 뉴 이재명을 모집한다 뭐 이런 글까지 좀 도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민주당은 아주 난리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 또 친명 성향의 유튜버로 좀 분류가 되는 이동영 작가 같은 경우는 전통 지지층과 다른 어떤 신부류가 등장을 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게시판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극우 풀악치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건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하는 표현보다 더 센 발언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내부에 적이 더 사실은 치열하게 싸우는 법이죠. 특히 이제 내란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로 인해서 사실 공통의 목표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목표는 이제 각자의 어떤 정책 욕심으로 사실은 이제 취한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실 이제 이 그동안 여권 내부가 그나마 하나의 어떤 덩치로 있었던 것은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있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각자의 목표로 저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운동권을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 586 운동권 같은 경우에 지난 공천 과정에 그게 드러났지만, 그리고 친문, 친노 세력과도 조금의 거리감이 있어요. 결이 좀 다른가요?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동안은 개딸이라는, 개혁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 내부에서 이제 서서히 자기 어떤 주소로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 김어준 씨나 정청래 대표라든지 유시민 씨라든지 이걸로 대표되는 이제 친문, 친노 세력들. 특히 오늘 유시민 씨가 보니까요, 최근에 공소 취소 모임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 의원들이 그걸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계열의 어떤 분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는 거고, 즉 민주당의 주인은 바로 우리 운동권의 적통을 가진 세력들이다라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미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이재명의 시대가 왔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여권의 주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 이게 지금 저렇게 말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원래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두고서는 굉장히 큰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 동력이 그동안 162명이라는 여당의 큰 덩치로 됐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난번 공소 취소 모임도 86명밖에 참여 안 했잖아요.
저는 그 숫자가 많은데 놀란 게 아니라 적은데 놀랐습니다. 오히려 적다고 네, 보시는 왜냐하면 공소 취소라는 거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가입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 60여 명 이상의 의원들이 참석을 안 했다는 거. 저는 거기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갈등에 중대한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내 주류는 아니었고 비주류로 꽤 오랜 시간 있다가 대통령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친문에서 친명으로 어떤 당의 주류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의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이건 맞는 분석인가요? 뭐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김어준 씨나 이제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두 분이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내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대표를 맡고 난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한 빛이 바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뭐 갈등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이 좀 빛이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 예를 들면 합당 문제 때문에 또 우리 당원 이런 1인 1표제 이런 문제 추진 때문에 당내 갈등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빛이 바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부분들은 사실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이제 친명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물론 뭐 민주당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시지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 좀 불만을 갖고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시민 작가나 아니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조금 더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발언에서 예. 뭐 속마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불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해서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러면서 친명 지지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왔습니다. 이게 조국당은 이제 저는 생존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생존할 만한 지혜와 역량이 있냐? 구조적으로는 생존할 수 있는데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지류를 타면 저처럼 될 거예요. 나처럼. 조국 대표는 대표적으로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과 당은 다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본류를 타라.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반발을 했던 건데요. 뭐 그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가 어제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이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만이 아니라 어떤 계파 모임으로 규정을 하고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내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계파 모임을 위해서 결성이 됐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비판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미래 권력과 관련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방탄의 사방은 거의 완성을 했어요. 뭐 사법부, 수사기관, 심지어 야당까지 모든 것들을 완성했는데 하나 완성하지 못한 것이 당원들의 힘이 아직까지는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컨대 차기 권력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마지막 허점이 당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탄당원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실제 당원들로만 이제 본인이 둘러싸여 있다면 당원들만 우위에 있다면 방탄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예. 가장 취약한 것이 진보 진영 내에서 재판 제기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취약한 거예요. 그 이상의 사실은 대통령이 대항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권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래 권력 측면에서도 보면 상당히 지금부터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저렇게 예컨대 공소 취소 모임에 대해서 말은 개파라고 얘기하지만 그 공소 취소 모임이 저렇게 표현 자체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럼 그 내용 자체를 비판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논의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는 반대편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권력도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미래 권력은 더욱더 따라서 이 부분은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의석수가 꽤 많다 보니까 국정조사를 추진하려면 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하면 될 텐데 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도 좀 납득이 예. 가긴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파고 대통령의 지금 중단된 재판을 다시금 환기하고 그런 의도가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는 그겁니다. 집권 여당인데 공소 취소라는 건 사실 검찰의 권한인 부분이 있고요. 그걸 촉구하고 종용할 수는 있지만 서명운동 이것 말고 정말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해당 수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입법권을 행사를 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부여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서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장 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던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이 유시민 장관이 이른바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해서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재개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한번 띄워볼 수도 이건 너무너무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면 상황 정치한다. 이것 봐라. 쏠림 현상이 민주당에 너무 있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분당과 관련해서 합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을 가진 건 지류 본류 논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류에 있지 말고 조국이라는 대권 주자는 본류인 민주당에 올라타라라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에 예. 그럼 민주당이 조국 대표의 어떤 대선 가도의 수단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이 논쟁이 됐던 거지. 그래서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평가를 내렸던 거지. 이젠 유시민의 상황 정치가 먹히지 않는다. 이건 이슈마다 평가마다 사안마다 다 각각의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걸 정치적으로 대결 구도화하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총장이 없잖아요. 예. 검찰총장 뭐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해서 공소 취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만들어서 서명운동을 하고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그밖에 없나요, 지금? 지금 뭐 이 관세특별법 같은 경우도 지금 있고 온갖 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87명이나 되는 여당 의원들이 이런 식의 모임을 만들어서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운동을 한다? 아니 검찰의 권한이면 검찰총장 임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임명 안 합니까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계속 대행이잖아요. 경찰청장 대행이에요. 벌써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다 잘하시잖아요.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어떤 국정을 낭비하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권 내부의 내전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4위로 만나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1일 1 논란이군. 언제 끝나나요? 네, 박나래 씨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반도체에 이어 치킨 주식을 사야 할까요? 네, 젠슨왕 CEO가 치킨 주식 오를 거다라고 해서 저도 좀 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음 댓글입니다. 8년 앙금 털어낸 더욱 값진 금메달이네. 네, 심석희, 최민정 선수에 대한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나도 김장조끼 하나 사야겠다. 배우 이영애 씨가 입은 시장표 김장조끼 보시고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페이스가 안 보이는데 누가 있느냐? 장도혁 대표가 뉴페이스를 포함시킨 경선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